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굿덕후 금해랑입니다. 이스탄불 3박 4일 여행기 이틀차 3월 22일 풍경입니다. 튤립이 피어있는 에미르간 공원, 이스탄불 시내 전체 조망이 가능한 사파이어 빌딩, 이스탄불의 명동이라 불리는 이스티클랄 거리와 성 안토니오 성당, 갈라타 타워 근처에 있는 재미있는 모양의 계단, 갈라타 다리에서 야경 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스탄불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은 택시로 호텔에 갔고, 둘째 날은 도보로만 이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은 조금 멀리 가야 해서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원데이 티켓이나 3일 티켓이 꽤 비싸서 교통카드사 충전해서 다녔습니다. 꽃 덕후라 해외 나가면 정원이나 식물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튤립과 목련이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도 볼 수 있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에미르간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22번 버스로 기억하는데 해안가를 따라 달립니다. 전날 크루즈 타고 해협을 떠다녔다면 이날은 버스를 타고 창가에서 바닷가를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친구가 일부러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보스포러스 대교도 가면서 계속 볼 수 있었고요. 20분 정도 달려 에미르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니 개 몇 마리가 우르르 달려 나오더라고요. 공원은 꽤 넓습니다. 귀여운 청설모를 만났습니다. 견과류 가져가면 와서 먹는다는 글을 봤는데 먹이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튀르키예 고양이들도 참 예쁘고 청설모도 등에 푸른빛이 도는 무늬가 있어 아주 예쁩니다. 튀르키예 동물들은 참 사람 친화적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 표정이 무뚝뚝하고 좀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동물들은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계속 비가 오락가락했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에서는 8도, 10도 이 정도면은 그리 춥지 않은데요. 이 유럽은 8도, 10도여도 체감상으로는 영하 5도, 영하 10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추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코트를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요. 이스탄불에서는 계속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스에서는 잘 조성된 꽃밭이나 공원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1인당 국민소득은 그리스보다 낮지만 경제 규모가 커서인지 외양은 그리스보다 훨씬 잘 가꿔 놓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튤립과 목련을 보고 연못가로 와서 홍가시 나무를 보았습니다.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만났던 연두색 꽃도 다시 보았습니다. 작년에 여수와 통영 남해안에서 홍가시 나무를 보고 참 신기했는데 그리스와 튀르키예 오니 여기저기서 홍가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만났던 연두색 꽃입니다. 처음 보는 꽃이에요. 그리스와 튀르키예 오는 길가에도 이 꽃들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오니까 한국에서 못 보던 꽃들, 야생화를 만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연못에는 거북이도 살고 있습니다. 튤립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를 통해서 튤립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가 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튀르키예 국화가 튤립이고 4월이면 튀르키예 곳곳에서 튤립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서울이나 태안 튤립 축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식물원에 있는 튤립 키가 아주 작아서 좀 이색적이었어요. 홍가시 나무 꽃이 활짝 피었지요.
날이 춥고 비가 와서 튤립이 꽃잎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튤립은 온도에 민감한 식물이라 추우면 꽃잎을 벌리지 않습니다. 히아신스가 튤립보다 더 예쁘게 피었어요. 공원에서 보스포러스 해엽도 볼 수 있고요. 꽃집이 있어서 꽃 몇 가지를 사서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근처에 있는 사파이어 전망대에 왔습니다. 54층 건물입니다. 들어갈 때 짐 검사를 합니다. 관람료가 1인당 2만 원 정도로 꽤 비쌉니다. 도시에 가면 전망 보는 것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2011년에 완공되었다는데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실내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보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수도로 1700년이 넘게 기능했고 현재 인구 1500만이 넘는 대도시 이스탄불과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흑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이 튀르키예 건국 1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시내 곳곳에 정치인들 포스터가 나부끼고 선거 운동하는 행렬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가 폭등의 여파로 에르도안이 이끄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뉴스가 뜨네요. 전망 가운데는 비어있고 한쪽에는 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을 먹지 않아도 식당에 들어가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지만 유럽은 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모두 아시아 지구입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멀리 흑해가 보이지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가 튀르키예 재정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튀르키예 가기 전에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갔고요. 친구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중에 튀르키예 역사와 이스탄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무런 공부를 안 하고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서 받는 인상이 참 강렬하지요. 다녀와서 그때 받았던 인상을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했던 공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놓치는 것들이 꽤 있지요. 이 이스탄불 전망도 이런 유료 전망대뿐만 아니고 슐레마니의 모스크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고층 빌딩에서 보는 장면과는 다르겠지요. 1인당 2만 원 정도니까 꽤 비싸긴 하지만 이스탄불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고 멀리 흑해까지 볼 수 있어서 나름 만족한 전망대였습니다. 유럽 지구, 아시아 지구, 금강만, 보스포러스 해협 정도의 지도는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 관람을 마치고 건물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프, 빵, 피자 비슷한 것, 물, 콜라, 차까지 나오는데 호텔 근처에서 먹었던 식당보다 훨씬 쌌습니다. 튀르키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와 공항 물가는 아주 비쌉니다. 반면에 킬로그램에 10리라 우리 돈으로 400원 정도 하는 귤을 만나기도 했어요. 3kg 사서 푸짐하게 먹기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스탄불의 명동이라 불리는 이스티클랄 거리에 왔습니다. 트램 보았다고 좋아했는데 거의 5분 간격으로 트램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튀르키예 깃발이 없다면 서유럽 거리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탁심 광장이 나온다는데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작고 예쁜 마그넷을 샀습니다. 오래된 성당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스 정교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성당으로 보였는데 역시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1725년에 이스탄불의 이탈리아 공동체에 의해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철거 후 1912년에 베네치아 네오고딕 양식으로 재탄생했다고 하고요. 이스티클랄 거리에 세워진 최초의 건축물이자 교황 요한 23세가 바티칸 대사로 10년간 머무른 곳이라고 하네요. 성당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동상, 그림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독일 친구에게 규모는 작지만 독일 성당보다 더 예쁘다고 했더니 웃더군요. 붉은색 건물이 이색적인 성 아토니오 성당이고요. 이스티클랄 거리를 나와 재미있게 생긴 계단을 보았습니다. 갈라타 다리 아래로 크루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강만에는 정말 많은 크루즈들이 떠 있는데요. 이 갈라타 다리를 벗어나면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금강만은 유럽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있는 만인데요.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만 입구에 쇠줄을 쳐서 다른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네트 2세가 언덕으로 배를 넘겨서 결국 금강만으로 오스만 제국의 배가 들어가게 되고 동로마 제국 대장로라고 프로테스탄트 루트를 함락하게 되고 갈라타 다리에서 생선을 갈매기들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네, 그래피티도 가끔 보이고요. 해질 무렵의 갈라타 다리 장면인데요. 특히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모스크 돔 지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이 이스탄불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이라 석양을 보고 야경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스탄불 거리에는 아테네보다는 적지만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거의 없지만 가끔 구걸하는 사람들과 장미를 파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열차나 다리 위에서 방치된 듯한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정신없이 빵을 먹고 있던 청년을 보기도 했고요. 무료 음식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시민들도 보았습니다. 해안가에 호화주택이 끝없이 늘어선 이스탄불의 다른 면모이지요. 그리스와 이스탄불은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할게요.